Hello， 大家好，今天我们在郑州来看一家共享厨房。那很多这边的病患家属过来做菜的时候，每次收5块钱。今天有很多网友艾特我说他们家只能坚持3个月了，所以我们过来看一下。 중국에는 사랑의 주방이 있습니다. 자신이 음식 재료를 가져와 싼 가격으로 주방을 빌려 스스로 음식을 만드는 공간인데요. 이 주방이 생기게 된 이유는 중국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가격이 너무 비쌀 뿐 아니라 일반 음식과 구분을 두지 않는 기름진 음식에 중국은 기본적으로 의료사고나 희귀적출 이슈 때문에 병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불만을 느낀 누군가가 병원 근처에 주방을 만들어 환자에게 가족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만들어 먹일 수 있도록 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랑의 주방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조우에 거주하는 장광병 씨는 9년째 사랑의 주방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요. 我父亲，得了很重的病，就是先天性心脏病，就在那里守着，然后就在想，现在吃饭又难又贵，就是我毕业以后能不能自己开一个厨房，然后帮助这些需要帮助的人，结果毕业以后就实现了这个厨房。因为他曾经设身处地过，所以他更知道这些患者家属他们需要什么。只有感同身受，才能更好的去了解帮助他们。干了9年时间，粗略统计过啊，服务过100万人次。第一的话，我希望他们来，他们这个病还有得治。 심장병을 앓았던 아버지를 간호하며 느꼈던 병원 음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직접 사랑의 주방을 차려 환자와 그 가족을 돕고 있다는 광병씨. 하지만 손님이 낮은 가격에 이용하는 만큼 그의 사랑의 주방도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每次想放弃的时候，想想这么多病人家属，如果我们走了，他们怎么办？他们可能比我们更难，所以我们就想着咬咬牙坚持一下。 광병씨의 아내는 환자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사랑의 주방을 운영하는 광병씨의 인품에 반해 그와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제적인 위기에 결국 그들은 TV 방송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对不起大家了，有点经营不下去了。大米现在只有这些了，如果我们用个2天左右，真的是弹尽粮绝。9年了，物价飞涨，房租飞涨，我们宁愿自己受点苦受点累，多亏点，我们不愿意涨价。有些病人5块钱有时候拿不出来，你知道吗？有无的病人，我们不敢让他们咋办？对不起大家了。 이 소식을 알게 된 중국 유명 먹방 틱토커도 모금으로 약 4천만 원을 모아 전달하는 등 광병씨의 사랑의 주방이 폐업하지 않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실제로 방송의 위력은 엄청났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돈을 보내는가 하면 袋子里装的10万块钱的现金。谢谢啊，谢谢。 엄청난 양의 식료품을 기부하는 사람도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광병씨의 사연이 방송을 타고 알려질수록 광병씨를 비난하는 여론도 생겨났는데요. 自己买宝马，买奔驰，买别墅。 처음에는 모금액으로 BMW나 벤츠를 샀다와 같은 다소 근거 없는 소문에서 나중에는 상당히 그럴듯한 말이 나왔습니다. 如果说做个炒个青菜，用油用酱油，可能就是5块钱啊。如果说炖肉的话，那可能是价格可能会更高一点。买菜是这家的，另外买的，买米也是另外的，他都要收费的。对，那都是纯骗人的，都他妈的都进钱大户头。 광병씨는 주방에서 한번 요리할 때마다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는데 고객 입장에서 음식 재료를 광병씨의 매장에서 구입해 주방 사용료까지 지불하면 결과적으로 일반 음식점보다 더 많은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손님이 직접 음식을 하는데 일반 음식점보다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논란이 되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가난에 시달린다던 광병씨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BMW를 탄다는 소문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광병씨를 칭찬하는 인터뷰를 냈던 여성은 광병씨의 직원이었고 암 환자였던 여성은 음식하러 온 환자의 가족이 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장광병이 매년 같은 TV 프로에 출연하면서 사람들의 기부를 유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샤오리 빵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어로 치면 그것이 알고 싶다 격인 프로그램인데요. 광병씨의 이러한 사기 행각이 알려지자 그 불똥은 자연스럽게 샤오리 빵망으로 향했습니다.
이에 샤오리빵망 측은 자신들 역시 장광병에게 속았다는 입장으로 급기야 인터넷 생방송으로 해명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생방에서마저 정말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哎，石炭，哎，你好，我们正在。哎，石炭，哎，你好。哎，石炭，哎，你好。 생방 중 PD의 전화를 받은 장광병은 자연스럽게 PD의 이름을 불렀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상당히 컸습니다. PD와 장광병은 친구나 적어도 지인 이상의 사이였고 2001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광병씨의 주방을 홍보해 주었던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사기에 연관된 모두가 승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산상으로 장광병씨는 9년간 사랑의 주방을 운영하며 100만 명 이상의 손님을 받아 최소 1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고 기부금으로 약 2억 원 이상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샤오리빵망의 PD는 3번의 조작 방송에도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고 2번의 모금 활동으로 장광병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틱토커는 선한 이미지가 구독자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어 현재 구독자가 991만 명의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11월 17일 중국 수저우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일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며 중국 내 마라톤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대회 주최 측도 에너지젤과 각종 음식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많은 인원들이 참가한 만큼 특이한 복장을 한 참가자들이 나타나 대회를 빛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눈살 찌푸려지게 만드는 참가자도 보였습니다. 보급소가 뷔페가 되기도 했고 부부로 알려진 이 커플은 미리 준비해둔 비닐백에 주최 측에서 준비한 음식 중 에너지젤만을 가득 채워 주위 참가자들에게 항의를 받았는데요. 참고로 부부의 가방에 있던 에너지젤은 한 팩에 약 2,000원 정도로 부부는 수십만원의 이득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한 전통 중매쟁이 복장을 한 리펀펀이라는 여성도 엄청난 양의 음식을 들고 뛰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음식은 대략 20kg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看一下我进的货有多少。来，宝宝们看看我进的货。这个是芒果干2袋，还有烧鸡、手扒鸡。好辛苦啊，背了有40多斤吧。 사람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그녀는 해명 방송을 해야 했지만 拿能量胶的是那一对夫妇，也不是我。不要一上来嘚嘚嘚嘚就在那嘚嘚嘚嘚像机关枪一样。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중국인들은 이들 얌체 참가자들에게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비난했지만 주최 측은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마라톤 대회도 반드시 출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苏州马拉松很好，明年还来。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